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입니다. 제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베일에 쌓여있는 신작 테넷의 티저 예고편을 본 것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워너브라더스의 조커를 개봉 전에 볼 기회가 있었고요. 영화에 앞서 어떤 티저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 직후 전 이 영화를 추적하듯이 관련 정보들을 조금씩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얼마 전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를 아이맥스에서 관람했을 때 영화에 앞서서 공개된 6분 반 정도 되는 테넷의 프롤로그를 보게 됩니다. 전혀 연관이 없는 영화에 앞서 놀란 감독 영화의 일부를 보여준다는 건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죠. 워너는 약 12년간 놀란 감독 영화들의 프롤로그 영상들을 아이맥스 상영관에서 미리 보기 해줬으니까요. 놀란 감독의 작품들은 대부분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되었고 아이맥스라는 상영 및 촬영 플랫폼의 빅 이벤트인 셈이죠. 이 6분 반짜리 영상이 아마도 영화의 프롤로그일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요. 다크나이트 때는 조커의 은행 강도 장면을 보여줬었고 다크나이트 라이즈 때는 베인의 비행기 하이제킹 장면을 보여줬는데요. 이 두 영화의 미리 보기 장면이 바로 영화의 인트로였기 때문입니다. 스타워즈에 앞서서 놀란 감독의 영화를 미리 보기 해준 것도 처음이 아니죠. 로그원 개봉 당시에는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를 5분 정도 미리 보기 해줬는데요. 덩케르크만큼은 미리 보기 영상의 편집이 선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터스텔라는 미리 보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다크나이트 시리즈 같은 선형적인 프롤로그를 아이맥스에서 공개하고 덩케르크처럼 비선형적인 예고편을 온라인으로 공개한 겁니다. 뭔가 전략이 슬슬 흥미로워집니다. 놀란 감독은 10년 주기로 이런 놀라운 스릴러를 선보이는 패턴을 갖고 있었습니다. 2000년엔 메멘토, 2010년엔 인셉션, 2020년엔 테넷이 되는 것이죠.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은 놀란 감독의 타임 밴딩 시리즈라는 것뿐으로 테넷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일단 첫째로 캐스팅된 배우의 역할이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연 배우들의 말이나 업계 관계자들의 소문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고 대본의 일부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세계 언론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워딩을 조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국가를 넘나드는 국제적인 스파이 또는 에이전트들이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시간을 되갚는 조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되갚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테넷의 대본 전체 버전은 배우들에게 각자 단 한 번씩 공개되었다고 하죠. 완전히 밀폐된 방에서 대본을 전부 읽을 때까지 나올 수 없었으며 그 뒤로는 풀버전의 대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주연 배우 중에 한 명인 로버트 패틴슨은 테넷의 각본이 아주 비현실적이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세계적인 대규모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감독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뒤로 똑같은 철자가 나오는 테넷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없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칙이나 신념, 특히 종교나 철학적인 주요 원칙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죠. 영화의 제목이 동일한 의미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 의미가 배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스타워즈의 아이맥스 상영 전 공개되고 있는 6분 반짜리 프롤로그와 최초의 짧은 티저는 공식적으로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있는 것도 워너브라더스의 법무팀이 재빠르게 삭제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석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적인 인용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테넷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통찰해 보도록 하죠. 시간을 되갚는 영화 테넷을 추적하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고편의 첫 장면은 신스페이스 아르페지오가 흘러나오며 인도 뭄바이 시가지의 한 빌딩을 비추는 인서트로 시작됩니다. We all believe we'd run into the burning building, but until we feel that heat, we can never know. 바닥에 누운 채 몸에 로프를 매달고 어디론가 침입을 준비하는 두 사람. 원래 미식축구 선수였던 존 데이비드 워싱턴은 배우 덴젤 워싱턴의 아들로 얼마 전 스파이크 리 감독의 영화인 블랙 클랜스만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죠. 존 데이비드 워싱턴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테넷의 작업을 앞두고 가장 먼저 캐스팅한 배우였습니다. 옆에는 차기 배트맨을 연기할 로버트 패틴슨도 보이는데요. 이 두 사람이 크리스토퍼 놀란이 선택한 테넷의 주역들입니다. 로프에 매달려 건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걸 보면 테넷이 다루고 있는 시간 되감기를 사용해서 하강을 승강으로 바꾸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역재생을 한번 해보죠. 이들은 뭔가 훈련 또는 임무를 하는 듯 보이고요. 권총에 소음기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놀란 감독은 뭄바이 여러 지역에서 이 영화를 촬영했으며 이 빌딩은 뭄바이의 브리치캔디에 소재한 23층 빌딩으로 이 장소에서만 약 3일간 촬영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촬영팀은 뭄바이 촬영 당시에 비가 무척 많이 와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담이 뭄바이 지역신문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40여 척의 배가 등장하는 씬을 촬영하는 도중에 한 현지인 남자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자살을 시도했고 테넷의 스태프들이 그를 구조했다고 합니다. You do
You chose to die instead of giving up your colleagues. 철로와 철로 사이에서 거칠게 호흡을 내쉬며 의식이 멀어져가는 주인공. 열차가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역재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남자는 알약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이 배우는 앤드류 하워드로 과거에 브래들리 쿠퍼 주연의 리밋리스에서 악역이었습니다. 리밋리스는 어떤 약을 먹고 잠재력이 개방되는 인물의 이야기였는데요. 리밋리스에 출연했던 앤드류 하워드가 이 영화에서도 알약을 들고 있는 게 좀 재밌습니다. 주인공은 저항을 하는 듯 보이지만 이내 잠이 들듯 의식이 날아가고 이어서 풍력 발전기가 가득한 바다가 나옵니다. 이곳이 어딘지는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뭔가 공기가 주입되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That test you passed? Not everybody does. Welcome to the afterlife. 여기서 소름 한번 돋아주고요. 지금까지의 나레이터였던 배우 마틴 도노반은 자신이 죽음을 경험했던 과거와 주인공이 선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수께끼의 집단이며 죽음 또는 죽음 직전까지 갔던 주인공을 마치 되돌린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o do what I do, I need some idea of the threat we face. 마치 호텔로 보이는 침실에서 무장하고 밑에서 어떤 긴 통로를 올려다보는 주인공. 동력선이 보이는 걸 봐선 특정한 목적을 가진 건축물이거나 함선일 듯 하고요. 주인공의 대사 톤으로 보아 본인도 임무의 자세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죠. 이곳 역시 뭄바이의 아리아 나가르 지역입니다.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고요. 이 둘은 파트너인 듯 보이며 다양한 장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패틴슨이 베테랑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 역시 신입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We're trying to prevent World War III. Clear Holocaust. No. Something worse. 프랑스 배우인 클레망스 포시의 이 말은 아주 모호하고 위협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리고 이 암석도는 건물의 잔해 같은 물체는 무엇일까요? 항구에 있는 SUV 차량에 앉아있는 남자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기 중인 듯 하고요. 지금 보이는 배우는 엘리자베스 데비키인데요. 가오갤 3편의 캐스팅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죠. 아래를 내려다보는 남자는 배우 케네스 브래너 같은데요. 그리고 어디론가 향하는 원형의 도크가 열리죠. 무장 중인 사람이 소총을 들고 서 있고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 장면으로 확실한 건 적 조직이 있으며 그들은 주인공들이 어디로 올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All I have for you is a word. Tenet. 이 선박 장면은 보시다시피 시간이 반대로 흐르는 중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모든 배들이 뒤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인공은 시간 되감기를 하면서 침입을 하거나 탈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넷은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어떤 방법을 이용해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행동 수칙이자 원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니스테드 윈드팜이라는 곳으로 덴마크 남쪽 해안에 있는 풍력 발전 단지입니다. It'll open the right doors. Some of the wrong ones too. 주인공은 런던에서 배우 마이클 케인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적대적인 관계로 보이지 않죠. 케네스 브래너가 몰고 있는 요트가 나오고 주인공은 그곳에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편 대사에서 잘못된 길을 언급할 때 이 장면이 나오는 것을 봐서는 이 인물이 선역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인공은 선택받은 사람이며 그를 원하는 것은 반대쪽 세력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테넷의 제목은 철자도 대칭적이지만 타이포그래피도 상하 대칭적이죠. 그렇게 만약 테넷이 어떤 진실이자 규칙이라면 그것을 알고 수행하는 사람들의 집단은 하나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공은 적들과 싸우고 뭄바이의 빌딩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두 배우가 스턴트 더블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왜 뛰어내리는 것일까요? 첫째로 이들에게 시간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둘째로는 물리적으로 시간 되감기를 시작한 장소에 복귀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의 워킹 타이틀은 메리고 라운드였는데요. 이 단어는 회전목마를 의미합니다. 회전목마는 한 바퀴를 다 돌아도 원래의 위치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테넷의 공식 트윗 계정에서 공개했던 이 짧은 영상은 제목이 회전하고 흑백의 반전이 있죠. 총을 잡으려는 누군가가 보이고 움직임도 약간 부자연스러운데요. 총을 잡기 위해서 되감기를 사용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I have to start looking at the world in a new way. 주인공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인도 배우인 딤플 카파디아가 연기한 이 인물도 테넷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스토니아의 페루누 고속도로에서 촬영한 카체이스 씬이 나옵니다. 에스토니아의 한 언론 기사를 참고해보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탈린의 여러 지역, 라스나메 지구와 라그나티에서 테넷의 주요 장면들을 촬영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탈린에는 오래된 건물인 린나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테넷의 프롤로그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주인공들은 BMW 세단을 타고 정방향으로 가지만 뒤편의 아우디 SUV는 역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아우디 SUV 속의 남자는 주인공들을 추격하기 위해 되감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장면은요, 아우디 쪽이 정방향, BMW가 역방향이죠. Don't try to understand it.
feel it. 그러다가 어떤 차 한 대가 전복이 되고 말죠. 시간의 되감기 속에 휘말려버린 일반인의 차량이거나 주인공들을 돕는 세력 또는 아우디와 동일한 세력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테넷의 진실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이 벌인 일이 현실에 반영되는 것은 결과적인 것으로 이 차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전복이 되었어도 되감기를 하면 전복이 되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의 뮤직비디오가 종종 선보인 적이 있었죠. 이미 벌어진 사건은 되감기를 통해 벌어지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신문을 버렸다가 단순히 버리지 않았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을 버렸다가 신문을 손에 쥐게 된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의 의미가 어느 정도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테넷은 단순히 시간을 역행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개 이상의 세력이 각자의 명분을 위한 유리한 상태가 되기 위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러한 규칙들이 있어야 스릴감 넘치는 배틀이 가능해집니다. 놀란 감독의 작품이었던 인셉션에서도 꿈과 현실을 구분하는 토템이 있었고 킥이나 림보 같은 기믹도 있었죠. Hasn't happened yet. 이 둘은 뭄바이에서 어떤 건물로 들어갈 때 시간을 되감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의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결과를 볼 수 있으며 아직 특정 사건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벌어진 사건의 확정을 만약 도달이라고 명명한다면 시간적 제한 안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만약 실패하면 특정 사건은 도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되감을 수 있는 시간의 길이는 도달까지의 시간과 동일한 길이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총탄 자국이 여러 개의 수평으로 나 있는 것은 시간을 되감아서 보이게 한 시간의 잔상이거나 다른 타임라인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정체불명의 존재의 모습도 되감기로 이미 현장을 벗어났던 남자를 좋아하는 장면으로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 네, 지금까지 테넷의 예고편을 살펴봤고요. 이 영화가 인셉션의 후속편이라는 설을 뒷받침할 몇 가지 단서를 풀어보죠. 첫째로 이 영화 예산은 아직까지는 썰에 불과하지만 2억 2,500만 달러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요즘 헐리우드에서는 오리지널 영화를 내는 것이 상업적으로 위험한 행위로 간주가 되는데요. 워너가 이렇게 큰 예산을 배정한 것이 그저 단순한 이유는 아닐 거라는 주장이죠. 둘째로 영화를 이루고 있는 시각적인 요소들 때문입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이상한 곳에서 깨어나고 비현실적인 모든 묘사들이 인셉션 같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셋째로 몇 단계에 달하는 꿈속으로 들어가 조작을 감행했던 인셉션이 시간을 왜곡시켜서 조작을 감행하는 테넷과의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다크나이트 3부작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화를 독립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만약에 인셉션과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례적인 일이 될 겁니다. 아무튼 테넷은 마이클 케인을 제외하고는 인셉션에 등장했던 어느 누구도 이 영화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케인이 인셉션 때와 같은 마일스라는 인물을 연기하고 있는 게 밝혀지면 게임은 끝납니다. 이런 점들이 아직 배역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로 몇 달 전에 제기되었던 주장인데요. 실제 로버트 패틴슨은 금발이 아니기 때문에 인셉션의 주인공인 콥의 아들을 연기하기 위해 염색을 한 거라는 썰이 있습니다. 약 10년 전쯤 인터뷰에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자신만의 영화가 표현되는 유니버스를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했었죠. 인셉션의 코믹스 버전인 더 코볼 잡이 그런 점을 위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영화 이외의 작업물로 놀란 유니버스에 깊이를 더하는 것이죠. 하지만 상영관에서 단기간 동안 공개된 첫 번째 티저에서는 새로운 주인공이 왔고 새로운 종류의 임무가 왔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속편의 가능성은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놀란 유니버스를 공유하는 크로스오버 및 스피노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테넷 역시 인셉션의 코볼 잡처럼 세계관의 이해를 도울 짧은 단편 영화가 나올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에서 재미있는 이론이 나옵니다. Okay, it can stretch and it can squeeze, but it can't run backwards. Just can't. The only thing that can move across dimensions like time is gravity. 시간은 상대적이며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고 거꾸로 흐르진 못한다고 하죠.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6부녀의 프롤로그의 초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홀에서 조율을 하던 중 즉시 블랙아웃이 되면서 총을 든 요원들이 대거 들이닥치는 장면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때 악보와 오케스트라가 보이는 것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가장 시간의 속성과 밀접한 무언가를 찾는다면 저는 그것이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듬악기를 연주할 때 박자와 빠르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률적인 연주를 타임키핑이라고도 하죠. 음악은 시작과 끝이 있으며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느리게는 연주할 수 있으나 거꾸로 흐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터스텔라에서 언급되었던 놀란 감독의 시간 이론이 테넷에서도 유지가 된다면 되감은 시간 안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멈추는 것도 불가능하죠. 되감기는 시작과 도달 사이에서만 일어나며 그 시간의 길이와 동일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되감기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며 물리적으로 되감기를 시작한 지점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적 세력은 다른 시작점에서 되감기를 통해 주인공들과 조화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 개인의 예상이거나 여러 사람들의 추측과 겹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이 영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기 위한 의도이기 때문에 감독의 의도나 본 영화의 내용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재밌는 건 우리가 느끼는 이 거대한 혼란이 모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의도라는 겁니다. 무려 7개국에서 찍은 이 엄청난 영화는 2020년의 여름을 완전히 뒤흔들겠죠. 저는 계속 영화 테넷을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였습니다.